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 7세대 신형 그랜저 GN7의 신차 시승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3.5리터 휘발유 모델에 앉아 있고요. 시승 시간이나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주행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때마침 얼마 전에 이 K8 3.5리터 모델을 시승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랜저도 지금 현재 3.5리터 모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K8 같은 경우에는 시승 시간이 워낙에 짧아가지고 별도의 시승기를 촬영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오늘 시승을 해보면서 V6 3.5리터 K8과 그랜저의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는 주행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앉았을 때 드는 느낌은 K8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광활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뭔가 좀 나를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이라든가 이런데 뭔가 화려한 무늬를 넣거나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내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보면은 약간 응접실의 벽지들 살짝 보면은 세로 형태로 줄무늬들이 있거든요.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색상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도배를 검은색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유독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색상, 브라운의 색상,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 차량의 인테리어 분위기와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드라이브 모드가요, 총 에코,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개인 설정, 그 다음에 스노우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같은 노멀 모드 상태일 때 K8과 비교를 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조용해졌어요. 이 엔진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 자체가 K8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막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한 느낌이 있고, K8에는 없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네시스에나 들어가던 상당히 고급 옵션인데 이 그랜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당히 조용해요. 이 외부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의 엔진 소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좀 억제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엑셀레이터를 조금 세게 밟아보겠습니다. 흔하게 V6 3.5, V6 3.5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3.5리터 엔진 자체가 힘이 상당히 좋은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들이 차량을 세팅할 때 조금 예민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속이 되는 성향 자체가 너무 예민해 버리면은 사실 운전자가 주행을 할 때 좀 피곤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속을 하려고 살짝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너무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K8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느낌이 가끔 가다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페달의 담력 자체가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주로 주행을 하는 사람들의 운전 스타일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주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차를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노멀하면서도 오히려 좀 묵직한 느낌을 자아내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1차선으로 추월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노멀 모드에서 이 미션이 변속되는 속도가 막 빠르게 파박 치면서 금세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속되는 게 아니라 크루징을 8단으로 하고 있다가 엑셀레이터를 쭉 밟아주면은 7단으로는 금방 변속이 되는데 그 밑에 단 6단으로 내려갈 때는 살짝 딜레이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가속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노멀 모드니까요. 마지막 6단까지 딱 물려주면서 가속을 할 때에도 세게 그냥 팍 하고 튀어나가는, 뭔가 내 힘을 잔뜩 내쏟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운전자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끔 가속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변속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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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들 시프트를 침과 동시에 바로 다운이 되고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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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박자 조금 쉬는 타이밍이 있다, 변속 자체가 좀 느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대한 부들부들한 느낌을 내면서 운전자가 불쾌하지 않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다. 노멀 모드에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두니까 벌써 7단으로 내려가졌어요. 추월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서 8단에서 7단으로 변속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RPM을 그래도 한 단이라도 더 높게 가져가려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바로 6단으로 딱 변속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출력을 내주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피드백도 느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놀란 게 있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 RPM이 2700 RPM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2700 RPM이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 탔을 때 상당히 시끄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700 RPM인데 저는 그냥 1000 RPM대 어딘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포츠 모드일 때마저 파워트레인의 느낌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전달을 해줘요. 그랜저가 지금 이번에 가격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 그랜저를 사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너무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를 하자, 그렇게 세팅을 하자라고 셋업을 한 것 같아요. K8은 물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되게 소프트한 느낌에 중점을 둔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서스펜션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스프링 레이트가 상당히 길고 소프트한 느낌을 냈기 때문에 이게 잘 줄어드는 K8 같은 경우가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큰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만났을 때 내가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실수로 지나쳤다, 이 스프링 레이트가 한계에 팍 도달해가지고 퍽 하고 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뭐 아직 과속방지턱을 넘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브레이크를 조금 깊게 밟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차량의 스프링 레이트가 되게 길고 진짜 완전 승차감만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하체의 단단함이라든가 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피칭이 엄청났을 거예요. 앞으로 엄청 숙였겠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크지 않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특히 앞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잖아요. 이 서스펜션의 세팅을 상당히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 그랜저들 타보면은 옛날 그랜저들도 부드러움에 상당히 포커싱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너무 과할 때가 있었어요. 뭔가 상당히 인위적이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파워트레인 자체는 상당히 힘이 좋고 막 그래가지고 엑셀레이터 푹푹 밟으면은 금방 가속해주고 막 재빠르게 막 튀어나가지고 그러는데, 이 하체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니까 엑셀을 밟을 때마다 뒤에가 푹 주저앉고 브레이크 밟으면은 푹 앞으로 고꾸라지고 그러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랜저 자체는 이 밸런스를 상당히 잘 잡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전달을 해주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진짜 마지막 내연기관의 그랜저가 될 모델인데 현대차가 약간 작정하고 만든 듯한 느낌도 드네요. 이 정도쯤 되면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기아의 K8보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정도로 가격을 그렇게 상승을 하면은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렸다. 이거 부담스럽다. 이거 이렇게 갖고 팔리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엔지니어 팀이라든가 뭐 이런 팀에서 야, 우리 그래도 마지막 내연기관에 한번 제대로 불사질러 봐야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작정하고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 차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뭐 3.5리터 모델밖에 안 타보긴 했지만 K8보다 비쌀만 하네요. K8보다는 비쌀만한 승차감과 정숙성과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빠르게 돌아 나와 봤는데 1도 안 불안해요. 1도. 그냥 노멀 모드였어요, 방금 전에. 차량 가격을 올려 봤는데 이유가 있네. 이 정도 안락함이 있으면 사실 이 브랜드 파워만 아니면 굳이 제네시스를 안 가도 되죠. 예, 굳이 이 정도면은. 사실 오늘 시승 자체가 이제 2시간이 안 되는 상당히 짧은 시승이기 때문에 100%의 느낌을 알아차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저의 느낌 자체는 이 승차감적인 부분도 그냥 마냥 물렁한 여태까지 경험했던 준대형 세단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고, 물론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하긴 하지만 차체의 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롤이나 피칭에 대한 억제력 이러한 것들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크게 불안한 느낌도 없고, 아까 전에 고속 코너 돌려봤을 때도 노멀 모드임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불안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쁘지 않다, 차 괜찮다. 그리고 준대형 세단이면은 좀 엄연히 지키고 있어야 될 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NVH의 정숙성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출력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다 너무 좋아요. 이 차는 그냥 마냥 폭신폭신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단단함을 갖추고 있지만 가죽으로 뒤덮여져 있고, 이러한 소재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같은데 이런데 커뮤니티 보니까 이 원스포크 느낌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상당히 좀 이렇게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던데, 외할아버님이 1세대 그랜저를 타셨어요, 옛날에. 약간 그때 향수도 나고 은근히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쪽까지 쭉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고 이렇게 스티칭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 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거는 플라스틱 같긴 한데 약간 알루미늄 느낌 나게 도색을 했죠. 그리고 지금 신호 대기 중이니까 잠깐 오디오 들려드릴게요. 오디오. 오디오도 K8에 들어간 메르디안보다 이 그랜저에 들어간 보스 오디오가 더 좋습니다. 네, 메르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파워가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잘 메꿔주는 그러한 느낌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것도 다 좀 고급스럽고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어디 깔만한 데 없나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뭐 플라스틱 내장재가 곳곳에 쓰이긴 했지만은 그게 큰 흠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제네시스 같은 아주 고급 브랜드의 차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현대차잖아요. 아이들링 시에도 너무나 조용하고, 여기도 이제 윗부분에도 드디어 조명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네. K8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직 조명 안 들어오거든요. 방금과 같은 저속에서의 변속 자체도 조금 늦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변속 자체를 좀 인위적으로 딜레이를 두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속 상황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도 좀 그런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제가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모드로 놓고 파워트레인 자체는 노멀로 해놓고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 모드로 놔뒀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노멀과 스포츠 모드로 뒀을 때 승차감적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편이다.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한번 쓱 닦고 지나갔을 만한 그러한 것들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해 주려는 노력을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막 아주 다이내믹한 스포츠성을 돋보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체 세팅과 맞물려 가지고 약간 더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이거는 현대차가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네요. HUD가 이렇게 제 앞유리 창에 뜨고 있는데, 기왕 이 정도 가격이면은 AR 방식의 내비게이션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에이다스를 한번 켜볼까요? 에이다스 지금 작동 중이고요. 자동으로 차선 변경 해주는 것 보니까 현재 캘리그래피는 어차피 HDA2가 기본 적용이군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만 손을 놔볼게요. 핸들을 잡으라고 하죠. 정전식 들어갔어.
그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K8보다 조금 더 금액을 지불할 맛이 나죠. 자, HDA는 끄고, 예, 제법 괜찮습니다. HDA 성능도 뭐 현대차 요즘에 워낙에 잘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시승 행사 동안에는 차 이 시동을 좀 켜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비가 그렇게까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7km/L 뜨잖아요. 아까 전에 하남에서 리셋을 하고 의정부까지 왔을 때 평균 연비가 리터당 10km가 떴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았던 것 치고는 사실 그렇게 좋은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V6 3.5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하이브리드라는 또 대안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신형 7세대 그랜저를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아주 짧은 촬영 시간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차량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시승 차량 받아가지고 좀 장기간 시승해 보면서 어떤지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느낀 거는 비싸진 가격은 한다. 저희 K8하고 그랜저랑 비교한 영상 올라오고 나서 K8 오너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K8 뭐 좋습니다, 하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K8 좋은 차 맞습니다. 좋은 차 맞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느꼈을 때는 K8보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K8보다는 조금 더 잘 세팅한 차량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좋은 점들 말씀드렸으니까 안 좋은 점을 쥐어짜서 말씀을 드리면은, 키가 아이오닉 6에 들어가는 그 키가 들어갔는데 블랙 앤 메탈 느낌으로 바꿨거든요. 역시나 장난감 같은 건 장난감 같더라 라는 느낌이 있고, 미션을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다가 놓고 주행을 하다가 이 킥다운이 필요해서 엑셀레이터를 좀 지그시 밟았을 때 그때 미션 반응이 조금 늦는다는 거. 근데 뭐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소프트한 그런 승차감을 내주기 위해서 조금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속에서는 그런 킥다운을 했을 때 조금 변속 속도가 떨어지는 게 좀 답답한 요인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현대차가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 마지막에 그랜저를 진짜, 어쨌든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모든 걸 쥐어 짜내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승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이 그랜저를 또 이제 시승할 기회가 또 생기면은 그때는 좀 진득하게 한번 오랫동안 타보고, 그때는 제가 단점을 미친 듯이 찾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승에서 큰 단점 찾기는 어려웠고, 상당히 인상적일 정도로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과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